2025년 2월 27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어제 해드리지 못했던 2월 25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오늘 아침에 끝난 2월 26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2월 23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방송으로 살짝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어떤 내용을 전해드렸냐면 그 전주였던 2월 21일 금요일 코스피가 265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그렇게 2600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 때문이다. 자, 이렇게 기관들이 매수를 하다 보니 미쓰리가 가장 처음 입사한 한화투자증권에서 기존 코스피 전망치를 2800에서 3000으로 상향 조정했고 다른 증권사들도 코스피 전망치를 대부분 상향 조정했다.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무려 올해 코스피 상단을 3040까지 3000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봤다는 얘기를 전해드렸고요. 2월의 마지막 주인 이번 주 NH투자증권은 코스피 상단을 2700으로 잡아놨다. 자, 2700으로 잡아놓았던 그 근거가 뭐냐면 트럼프의 어떤 관세 노이즈는 지속되긴 하지만 시장이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주 연기금을 비롯한 강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로 인해서 2600까지 올라갔는데 그러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 여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시장을 리드해서 대한민국 코스피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증권사들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연병하네 했죠. 물론 제가 연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웃기네. 그죠? 비웃었습니다. 미쓰리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기관이 리드를 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아예 없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전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라든가 그렇게 거치식 펀드 판매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지수를 상승시켰으나 결국 잠깐 반짝하다가 또 외국인들이 매도하거나 악재가 나오면 꼬꾸라졌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립식 펀드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어쩌면 유동성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매달 엄청난 금액의 적립식 펀드 자금이 개인들의 주머니에서 기관들의 주머니로 옮겨갔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 돈으로 종목들을 매수해서 지수를 끌어올렸죠. 어쩌면 그때가 글쎄요. 현재까지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기관들이 리드하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이후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IMF 이후 외국인들에게 투자 시장이 열린 다음부터 기관들이 혹은 개인들이 시장을 리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이 제가 그렇게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고 노래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매수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코스피 2700까지 가능하다라는 그 시나리오에 미쓰리는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월 27일 오전 11시 27분이고요. 코스피 20포인트 하락한 2620포인트. 지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질인데 투자 동향을 보면 유일하게 개인들만 시장을 사고 있고
매수세가 강력하다는 기관들은 외국인들을 따라서 오히려 외국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보고 사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기관들의 매수의 어력으로 2,700 혹은 3,000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전망을 본 개인들이 지금 유일하게 시장을 매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야, 진짜 미쓰리 증권사 사장시켜줘야 된다고. 한 2년 정도만 주면 글쎄요. 증권사 최소한 한 군데 증권사 체질은 바꿔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가끔씩은 해본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앞에 방송에서 기관들이 매수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기관들이 리드하는 장이 아니다. 따라서 흥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여러 이슈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기 둔화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다. 예전 같았으면 에라이 스태그플레이션이야 하고 한 단어로 끝낼 텐데 지금은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경기 둔화 우려와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착화 이런 식으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따로 국밥처럼 분리해놨죠. 왜 그러냐? 여차하면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서입니다. 왜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바로 2023년 연말부터 시작된 그 금리 인하 기대감, 상상 임신처럼 커진 그 금리 인하 기대감, 얼만큼 커졌느냐? 1년에 8번 FOMC 회의 중에서 무려 6번에서 7번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작년 상반기까지 끌어올렸던 그 기대를 지금 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에 8번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최대 6번에서 7번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8번 회의에서 거의 매달 금리를 25bp씩 인하한다는 얘기인데 그 지경이 되면 미국 경제가 진짜 개박살나지 않고는 그런 가능성이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그 장밋빛 전망 때문에 가려진 현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콩깍지 씌워져 있는 듯한 모습으로 시장을 대응하다 보니 나중에 시간 지나간 다음에 맞아 미쓰리가 그랬어. 아니 8번 회의에서 6번 7번 금리를 인하할 정도면 얼마나 개판이란 얘기야. 맞아. 아마 지금 와서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2월 25일 화요일 뉴욕 증시, 2월 26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제는 어려워. 그렇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번 복습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미쓰리가 이렇게 복습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은 뭐겠습니까? 미쓰리의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자, 2월 25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7% 상승, S&P 500이 0.47% 하락, 나스닥이 1.35% 하락했습니다. 자, 하락세를 보인 소비자 지표와 걷어내지 못한 경제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혼조세로 마감했다. 경제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기준이 100입니다. 지난 1월 달에 105.3이었는데 이날 발표된 지표는 98.3. 시장 전망치는 102.3이었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부진했고요.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이렇게 확 줄어든 이 낙폭은 2021년 8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 뉴욕주는 무려 7.2% 상승했습니다. 자, 이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주택가격지수. 자, 이슈를 체크해 볼게요. 월마트의 신중한 수익 전망 때문에 그리고 1월달 경기 선행 지수가 부진해서 투심이 악화돼서 이틀 동안 뉴욕 증시가 하락했었는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하려고 노력했고 그 반등의 시도는 결국 2월 25일 화요일 뉴욕 증시를 혼조세로 만들었더라. AI 대장주 엔비디아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시총 1조 달러가 붕괴됐죠.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7개의 종목들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언제? 2월 25일 화요일. 자, AP통신은요. 비간노는 최근 몇 년 동안 행복감에 찬 투자자들이 몰려든 시장에 모멘텀을 강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졸라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 얘기 아까 제가 잠시 전에 해드렸잖아요. 2023년 연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다 2024년 8번 FOMC 회의에서 6번에서 7번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반기 거의 7월 때까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부터 8월달, 9월달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가 강타 한번 되고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50bp 하면서 대선 모드로 넘어갔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국과 따로 국밥으로 분리된 상태. 그 기대감, 최근 몇 년 동안 행복감에 찬 투자자들이 몰려든 시장의 모멘텀을 강타한 그 비관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 기준이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입니다. 자, 그리고 2월 26일 수요일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눈치를 겁나게 보다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3% 하락, S&P 500이 0.01% 상승, 나스닥이 0.26% 상승. 2월 26일 장 마감 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고 증시는 반등은 했다고 하지만 다우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론적으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날 연합뉴스에서 말해주는 2월 26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적혀져 있지 않는 경제지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1월달 신규 주택 판매입니다. 안 좋게 나왔으니까 안 적었겠죠. 좋게 나왔어도 아마 안 적었을 겁니다. 왜? 안 좋게 나오면 경기도 나요. 좋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인데요. 그런데 이날 미국의 1월달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 10.5% 급감했습니다. 자, 이슈들을 체크해 볼게요. 일단 이날 뉴욕 증시가 반등하려고 했던 모멘텀이 무엇이냐? 바로 감세 정책입니다. 미국 하원이 대규모 감세, 지출, 부채 한도 증액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217대 215 가결시켰습니다. 2025년 올해 말에 만료되는 트럼프 1기 때 만들어 놓은 대규모 감세, 지출, 부채 한도 증액 요 정책이 이제 자연스럽게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상태에서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시행이 되는 거겠죠. 증시는 와 감세 정책을 한데 와 좋다라고 막 올라가려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채 한도 증액이나 지출이나 대규모 감세나 이거는 이미 트럼프 1기 때부터 시행이 되어 왔던 거고 물론 트럼프는 조금 더 확장하고 싶겠죠.
그래서 증시를 올리려고 할 수도 있고 미국 경제를 좋게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을 겁니다. 단지 다음에 나오는 이슈가 발목을 잡는 거겠죠. 바로 무엇이냐? 관세 정책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 첫 내각회의에서 유럽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하겠다. 요 계획 확인했다고 하고요. 4월 2일 캐나다, 멕시코 대상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유예했던 관세가 부과되는 시간이 똑딱똑딱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장마감 후 대기하고 있다. 이날의 이슈였습니다. 자, 금리 결정을 보면은요.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날은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의 물가 안정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야, 연준, 니네 인플레이션 잡아야지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 뭐냐면 여전히 시장은, 여전히 투자자들은 2025년 올해 연준이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 해줄래나? 이거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작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지금 욕구불만이거든요, 투자자들은. 자, 올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지금 여러분 이제 2월 말입니다. 상반기면 3, 4, 5, 6, 4개월 남았어요. 이 4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28.8%. 에이, 한 번 정도 인하하겠지. 25% 인하 확률 71.2%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상반기에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인하하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25년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하는 확률은 4.2밖에 안 돼요. 올 연말까지 연준이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투자자들은 아마 다 알아 누울 겁니다. 자, 25bp 인하 확률 연말까지 95.8%. 50bp 인하 확률은요, 76.9%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금리를 이렇게 2번 정도 인하해 주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좀 걱정하고 있으니까 계속 동결하다가 올 하반기 좀 후반쯤에 한 50bp 한 번 훅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뜬구름 잡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자, 제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시기에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고 시장을 잘 보는 그런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 작년 9월 50bp 연준의 금리 인하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미 저는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올 걸 알았고 9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와서 증시가 흔들릴 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9월 달 경기 침체는요. 9월 달에 연준이 50bp 금리 인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워낙 많은 말을 워낙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미쓰리가 그런 얘기를 했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알 겁니다. 제가 작년에 자주 했던 멘트 중에 뭐가 있냐면 미국 국민들은 높은 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높은 금리 때문에 미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 무슨 지금 뭐 4%대 금리가 뭐가 이렇게 높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런 얘기도 해드렸죠. 아까 AP통신 보도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행복감에 찬 투자자들에게 몰려든 모멘텀 강타다. 뭐 이런 얘기 해드리면서 최근 몇 년이라는 기준이 뭐냐. 제가 코로나 때라고 했잖아요. 자,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셧다운되고 이러니까 다시 거의 초저금리, 거의 제로금리로 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인데 하다 보니까 지금 4년 전이죠. 5년 전이네요, 횟수로.
아니, 몇 년 전에 제로금리의 맛을 봤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연준이 75bp씩 금리 인상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 하다가 지금 4%대까지 4% 후반까지 와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장 여러분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니까 당장 증권사나 은행에서 문자 오지 않습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CMA 금리 인하한다고 속으로 그러죠. 예은병아 금리 인상할 땐 졸라 더디게 인상해주고 금리 인하할 땐 그냥 빠르게도 인하해주래. 이렇게 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데 제로금리 때 그리고 그 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우리는 이미 초저금리, 제로금리의 맛을 봤고 그게 몸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금리를 작년 9월 달에 50bp 인하하고 11월 달에 25bp 인하하고 12월 달에 25bp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금리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금리에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나마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고 그나마 대선이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제는 경기 지표가 꺾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 트럼프는 관세 전쟁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관이 매수 여력이 있다고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죠.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 뉴욕 증시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한마디. 여러분, 시황은요. 주식시장은 오늘 올랐네, 내일 내렸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주식시장이 저질인지 고질인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깜장색인지 그 질을 보셔야 된다. 허접하고 무능력한 전문가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 곳에 가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2월 말까지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보내면서 올해는 정말 종목 장세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벤트 하시는 분들, 매도 타이밍 왔으니까 빨리 매도 해주세요라고 톡 보내면은 회의 때문에 확인 못 하시고, 타이밍 놓치시고, 다시 종목은 쭉 빠지고, 예, 속상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이 그럴 거예요. 올해 주식 시장이 마치 피레침 이렇게 놓는 것처럼 쭉 올라갔다가 매도 타이밍 주고 놓치면 쭉 빠지고, 예, 그렇다고 뭐 미쓰리는 그때 못 팔았잖아요.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내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2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더욱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제 제가 새날 나가서 제 방송 전에 정세현 장관님께서 방송하시고 나오시면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저한테 돈다방 이러셨습니다. 돈다방을 기억해 주시는 우리 정세현 장관님 덕분에 올해는 돈다방 미쓰리 잘 될 수 있도록 예, 라이브도 좀 하고 방송도 좀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